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게 되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 전에는 반드시 구조와 실제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특정 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가 간단하고 승인 과정이 따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걸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매입 과정에서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결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통신요금에는 결제된 금액 전체가 그대로 청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한 것처럼 보여도 이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이번 달의 자금 문제를 다음 달로 미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매달 통신요금이 점점 늘어나 자금 흐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서 고정 지출처럼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능하냐가 아니라 다음 달에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거래의 안정성입니다. 거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수료 구조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행 전에는 수수료, 입금 방식, 서류 절차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권 금융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 소액 신용대출, 정책지원 금융상품 등은 금리와 상환 조건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어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나 소득 조건에 따라 가능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 방법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빠른 결정이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확인 없이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금융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부담까지 고려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선택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금융 정보와 자금 마련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